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EPS 토픽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243번부터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맞는 말을 고르는 거, 그거죠. 한번 400 몇 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디까지 풀어볼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번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실에 무엇이 고장났습니다. 무엇이가 고장났습니다. 사무실 안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름인가 보네요. 무엇이 고장나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을까요? 네, 정답은 에어컨입니다. 네. 그 다음 외국에 나가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이것은 외국인의 신분증이거든요. 네,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여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네, 나갈 수가 없죠.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245번. 물건을 산 후에는 무엇을 받으세요?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때 필요해요. 교환한다라는 것은 물건 대 물건.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주는 게 교환이고요. 환불은 돈으로 돌려받는 걸 환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교환, 환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품이라는 거는 물건을 한번 써볼까요? 네, 반품. 네, 반품이라는 건 물건에 문제, 하자가 발생해서 본사로 보내는 것, 네, 이거를 반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용어로 반품도 같이 물건을 교환, 환불, 반품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건을 산 후에 무엇이 있어야 반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내가 그 물건을 샀다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산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행 무엇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철로겠죠? 철로 바깥 부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오고 있는 거냐면, 열차가 들어오고 있겠죠.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 뭐 기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전선이 있다라는 거는 기차나 뭐 지하철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247번 무엇을 사려고 해요? 운동할 때 입을 바지를 사려고 해요. 그럼 바지가 뭐가 있냐? 바지 옷의 종류죠. 옷의 종류라서 1번 옷이 되겠습니다. 필리핀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편도로 하시겠어요? 편도의 반대 왕복입니다. 그래서 왕복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필리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왕복이라고 하고요. 편도라고 한다면 필리핀에 가는 것만을 하는 것은 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 표현이에요. 그래서 편도의 반대 왕복 되겠습니다. 249번 택시 뭐가 비쌀까요?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네, 택시 요금. 네, 그래서 버스 요금, 택시 요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이 기본료가 좀 올랐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택시 타기 무섭습니다. 계속 말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막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택시예요. 버스나 지하철은 한 번 타면 이제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250번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무엇을 써요? 네, 우산을 쓰죠. 네, 우산을 써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비를 맞아요. 비가 자주 안 와서 반갑거든요. 제가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더니 거기 분들이 우산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이래서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서 우산을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면 쓰는 거 우산.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리는 건 혹시 아세요? 네. 그거는 양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비가 오면 우산.
햇빛을 가리면 양산이 되겠습니다. 같이 써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너무 심하면 양산을 씁니다.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편지를 보내는데 무엇을 붙여야 되나요? 우표를 붙여야 되죠. 수표에서 빵 터졌습니다. 네, 표는 표인데 수표는 돈이죠. 네, 그래서 우표를 붙여야 된다. 네, 봉투 오른쪽 위에 붙이면 돼요. 요즘에는 편지를 잘 안 써가지고 저도 우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230원인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려고 할 때는 우체국에 가겠죠. 무엇을 좋아해요? 네,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축구는 운동이죠. 그래서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그럼 뭐 봄을 좋아해요? 가을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겠죠.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저는 초록색을 제일 좋아해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뭐 저는 삼계탕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네, 아줌마 이 사과 얼마예요? 3개에 4,000원 돈이죠. 그래서 3개에 그래서 이 표현도 뭐뭐에 이 표현도 많이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 명사, 그래서 사과를 셀 때는 개, 그죠? 3개에 얼마, 그래서 가격을 나타낼 때 단위 명사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돈의 그 단위를 나타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달 25일에 그죠? 매달 한 달에 한 번 항상 매달 25일에 무엇을 줘요? 네,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날을 기다립니다. 벌금은 뭐 걸린 거죠. 그래서 벌금을 내는 게 보통 그 자동차를 이제 주차 위정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 이런 거 냈을 때 벌금이 날라옵니다. 네. 아니면 과속, 그죠? 속도를 위반했을 때 벌금이 날라오죠. 세금은 우리가 이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겠죠. 잔돈은 언제 받나요? 네, 계산하고 그죠? 식당에서 뭐 아니면 슈퍼마켓 이런 데서 돈을 계산하고 돌려받는 돈을 잔돈이라고 합니다. 255번. 이 집은 보증금 300만 원에 무엇이 보증금이 있는 것은 뭐냐면 월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이요. 너무 비싸요. 다른 방은 없어요. 한 달에 월세 같은 경우는 돌려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00만 원을 일단은 하고 만약에 월세를 계속 내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뭐 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월세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 그래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좀 특이한 그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2년 계약이에요. 기본 계약이 2년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큰 돈, 목돈을 한꺼번에 주고 나서 한꺼번에 준 뒤에 그 집을 세 들어 사는 거죠. 네, 집에 세를 얻는 것. 그래서 임대하는 것, 뭐 임대하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전세는 한국에서 특이한 그런 그 임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외국에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은 다 월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은 전세라는 것도 쓴다라는 거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당연히 돌려받습니다. 전세 그 아까 목돈 있죠? 그래서 돌려받아요. 2년 후에.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집을 빌리는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 뭐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전세 계약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한 번 주면 돌려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점이고 한국에서 점차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집을. 임대할 때. 왜냐하면 그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를 계약한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1억을
전세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1억에 대해서 이자가 별로, 은행의 이자가 별로 높지 않아서 지금은 월세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특이한 그 임대차 계약, 월세, 아니, 전세라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어디에 갑니다. 어디에 가요? 거기에서 고향에 돈도 보내고 저금도 합니다. 예, 고향에 송금, 돈을 보내다 송금 할 수 있는 곳, 네, 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 쓰냐면 입금, 그죠? 입금은 돈을 넣다, 그죠?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는 걸 입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금, 그죠? 돈을 뭐 빼다, 돈을 빼다, 이런 표현. 그래서 돈을 넣고 빼는 거, 이게 출금이고요. 돈을 찾다, 돈을 빼다, 돈을 찾다, 이런 표현 쓰죠. 그 다음에 송금은 돈을 보내다, 이게 송금이고요. 그 다음에 환전은 돈을 바꾸다. 그 다음에 대출, 돈을 빌리다. 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거, 이런 게 환전이고요. 대출은 대출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할 때 한국에서 대출은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은행이 갖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은행과 관련돼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좌이체, 한 번 더 해볼까요? 계좌이체. 이거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하죠. 네, 다른 계좌, 그래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계좌이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통장 정리. 네, 통장 정리한다라는 거는 통장의 이제 입출금 내역을 살피는 거. 네, 살피는 것을 통장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하겠죠. 리아 씨는 무엇을 잘 먹어요? 김치찌개도 잘 먹고 비빔밥도 좋아해요. 무엇을 잘 먹어요? 무슨 음식을 잘 먹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음식을 잘 먹어요? 무슨이라는 거는 이제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 무엇이라는 말인데, 무슨에서 음식,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무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 먹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무슨 음식을 잘 먹어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후식은 우리가 에피타이저? 맞나요? 네, 밥 먹고 나서 먹는 거 후식. 이렇게 말합니다. 258번. 이 어디에 앉아도 돼요? 이 의자. 네, 앉으세요. 앉으니까 이제 의자가 되겠죠. 이 의자에 앉아도 돼요? 아니면 이 자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도 돼요? 이 자리에 앉아도 돼요? 뭐 이렇게 씁니다. 뭘 드시겠어요? 저는 불고기를 먹겠어요. 저도 불고기를 할게요. 여보세요? 여기 불고기 2개월 주세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사람에 대해서 할 때는 인분. 네, 이게 사람 인자라는 거고요. 그 사람의 몫을 말합니다. 인분 하면 그래서 1인분, 2인분 이런 표현 쓰고요.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밥 같은 경우는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이런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릇은 뭐 짬뽕 한 그릇, 그냥 짬뽕 하나, 짬뽕 두 개 이렇게도 쓰지만 한 그릇, 두 그릇, 뭐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뭐 불고기 2인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래서 삼계탕 2인분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먹을 분량 2인분, 세 사람이 먹을 분량 그럼 3인분 이렇게 주겠죠.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장에서 일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언제가 쉬나요? 월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일요일만 쉬는 거죠. 일요일은
일요일에는 집에서 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마지막 일요일. 네, 그렇습니다. 261번. 커피를 또 마셔요? 네,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보통 하루에 6, 이거는 이제 단위명사였죠. 6잔. 장은 기억하세요? 예. 한 장, 종이 한 장, 2장. 1시, 2시, 3시. 그죠? 몇 살, 나이를 말할 때 1살, 2살, 3살 이렇게 하죠. 이 서류 좀 복사해 주세요. 아까 장 기억하시죠? 몇 장 복사해 드릴까요? 네, 종이를 말할 때는 장. 라면이나 국수는 무엇으로 먹습니다? 한국에서 라면이나 국수는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네. 포크로도 먹을 수 있겠지만 불편하겠죠? 네, 한국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표현, 로.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 buy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도구 다음에 으로라는 그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으로, 받침이 없으면 로, 그 다음에 리을로 끝나면 로. 네, 이게 원칙이에요. 규칙이죠. 네. 264번. 여기서 시청에 어떻게 가요? 저기 편의점 앞에 무엇이 있어요? 버스를 타려면 우리가 기다리는 곳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앞에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272번 버스를 타면 돼요. 그래서 시청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위해서 기다리는 곳 버스 정류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항은요? 공항은 비행기를 타는 곳이죠. 출입문은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출입문으로 갑니다. 교통카드는 버스를 탈 때 필요한 게 교통카드. 카드를 대고 현금 대신 쓰죠. 265번. 회사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어디에는 쉽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뭐라고 하나요? 기말에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기다. 네. 헷갈리라고 여기 기말을 썼네요. 기말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이거는 시험의 종류예요. 시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기말이라는 건 중간은 중간에 보는 거, 기말은 이제 끝에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학기말 시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학기제예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뭐 이렇게 표현도 쓰고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기말이라는 건 이 학기의 말. 그래서 1학기는 보통 9월부터 아니 3월부터 이제 여름방학 전에 그래서 여름방학 전 그다음에 2학기는 여름방학 끝나고 보통 9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기의 말이라는 이게 기말입니다. 연말 같은 경우는 연의 말. 그래서 1년의 연말이면 보통 12월 20일부터 그 뒤에 월말은 월의 말. 그래서 3월 지금 3월이니까요. 3월 한 28, 29, 30 이럴 때를 월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해도 돼요? 아니요.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 돼요. 차를 세우다, 뭐하다, 주차하다. 네, 주차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주차 어렵습니다. 네. 세차는 차를 깨끗이 씻는 것을 세차라고 하죠. 세수는 얼굴을 씻는 거, 주문하다는 우리가 음식을 시키는 거, 이걸 주문이라고 하죠. 267번. 어떡하죠? 지하철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현금하고 신용카드, 신분증도 들어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리면 이게 없어지나요? 지갑을 잃어버린 거겠죠. 빨리 분실물 센터에 가보세요. 지하철 역마다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분실물이라는 건 잃어버린,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그죠? 분실하다, 네, 분실하다, 같은 말, 잃어버리다. 네, 그래서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보관해 놓고 있는 장소를 분실물 센터라고 합니다. 역마다, 지하철 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라고 합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보통 무엇을 타고 와요? 길도 안 막히고 빨라서 좋아요. 길도 안 막히는 것은 지하철. 그죠? 길이 막히는 것은 버스. 버스는 길이 막힐 수도 있죠.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막히면 늦어질 수도 있고, 도로가 뭐 안 막히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잘 안 막힐 수도 있죠. 하지만 지하철은 막히는 게 없어서 좋아요. 하지만 지하철 노선이 있는 곳에 살아야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겠죠. 육교는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곳, 그죠? 사람이 건너가는 길인데 위에 있는 게 육교, 지하도는 밑에, 지하에 있는 게 지하도. 횡단보도는 우리가 도로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영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텔레비전을 만드는 일을 해요. 성한 씨는 무엇이? 지금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거 직업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네. 뭐 취미를 물어보다면 어떤 걸 좋아하세요? 보통 뭐 쉬는 날에 무엇을 하세요? 이런 건 취미를 물어보겠죠? 네. 회사에 뭐가 많아요? 사람이죠. 직원. 직원이 많아요. 300명쯤. 아마 그럴 때쯤 뭐뭐쯤 돼요. 그래서 회사에 무엇? 직원. 직업은 이제 일을 뭘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어제 서점에 가서 무엇을 많이 샀어요? 서점은 무엇 하는 곳? 책을 사는 곳이죠. 약을 사는 곳? 약국. 그죠? 옷을 사는 곳? 옷가게, 과일을 사는 곳, 과일 가게 이렇게 하겠죠. 리키 씨는 뭐가 뭐예요? 뭐가 땡땡.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주말에 자주 집에서 게임을 해요. 취미를 물어보네요. 취미.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름이 뭐예요?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저는 리키예요. 이렇게 하겠죠. 나이가 뭐예요? 이런 말은 없죠. 혹시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몇 살이에요? 이 질문에는 19살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성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성격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격이 어때요? 저는 활달한 편이에요.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런 표현 쓰겠죠. 273번 영수씨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국제빌딩 어디에? 10층. 빌딩의 몇 층? 1층, 2층, 3층, 10층. 10개 같은 경우는 아까 사과 1개 이런 거. 그 다음에 종이 1장, 10장. 그죠? 열채. 채는 뭔지 혹시 아세요? 채. 뭐라고요? 집을 말할 때 저는 집이 10채 있어요. 이거 엄청난 부자죠. 그렇게 하면. 이가 너무 아파서 음식을 잘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럼 어디에 갈까요? 치과에 갑니다. 안과, 안은 눈. 그죠? 병원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볼까요? 안과는 어디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그 다음에 아까 내과 있었죠? 내과는 보통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또 감기에 걸렸어요. 이런 데 내과 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에. 외과는 어디가 다쳤을 때. 그러니까 외상가 다쳤을 때 가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귀. 그죠? 코. 이비인후 귀, 코. 그 다음 뭐죠? 귀, 코. 목. 목. 목이 아플 때. 그래서 내과에서 한국은 이제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감기에 잘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 내과에서 잘 안 나오면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산부인과 임신 중일 때 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피부과. 그죠? 피부과. 피부에 이런 거. 뭐죠? 아토피. 아토피가 있을 때 피부과에 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외과는 정형외과 이런 표현도 쓰고요. 뭐 신경외과, 신경과, 그 다음에 정신과, 뭐 이런 것도 쓰고요. 네. 소아과. 네. 아기나 어린이가 갑니다. 네. 어린이들이 가죠. 소아과에. 병원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병원, 개인 병원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아까 치과 있었죠? 치과. 네. 산부인과, 내과, 안과. 네, 이 정도. 우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뭐와 뭐는 쉽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 하죠.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카드는 안 됩니다. 카드 말고 뭘로요? 현금. 네, 현금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법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택시 이런 거에도 다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도장은 우리가 도장을 찍다. 그죠? 예, 이 사람임을 나타내는 게 도장이죠. 세금 영수증.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거 요일에 달하는 건데요. 그럼 월요일 다음에는 좀 쉬운 문제네요. 화요일. 네.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아까 그 은행과 관련돼서 했던 거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돈을 바꾸다. 이게 환전입니다. 그래서 송금은 돈을 보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 이거는 송금이라고 하죠. 오늘 저녁에 바빠요. 같이 술 한잔 해요. 술 한잔 하다. 이거 그런 표현이에요. 뭐지? 관용 표현. 그래서 술 한잔 해요. 예, 진짜 술 한잔 해요. 예, 그런 뜻입니다. 술을 한잔 하다. 미안해요. 오늘은 무엇이 있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야 해요.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 먹는 거 회식. 네, 회식입니다. 잠깐만요. 빨간불이에요. 지금 무엇을 건너면 안 돼요?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 길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요. 그죠? 빨간불 이런 걸 신호등이라고 하죠. 신호등은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렇게 있죠.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을 보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거죠. 중국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요. 길을 가르치다. 네, 가르치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미안해요. 저도 길을 잘 몰라요. 길을 걷다. 이거는 걷다고요. 네, 기본형을 한번 볼까요? 네, 1번은 걷다. 2번 세우다. 네, 세우다. 차를 세우다. 뭐 이런 표현 쓰죠. 3번 건너다. 길을 건너다. 네, 이런 거 써요. 길을 건너다. 네, 세우다는 뭐 차를 세우다. 차를 대다, 차를 세우다, 뭐 이런 표현 쓰죠. 이거 왜 이쪽으로 가? 네. 걷다는 길을 걷다, 뭐 이렇게 걷다라는 건 그냥 walk 이런 표현이고요. 건너다는 cross 이렇게 길을 그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할 때는 건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희 씨,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이 우산을 어떻게 가지고 가다, 가지고 가세요, 가져가세요. bring, 가지고 가다, having, 뭐 이렇게 have, 가지고 가다 이런 표현이죠. 내려가다는 계단을 내려가다, 데려가다는 사람을 데려가다. 우산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데려가요. 올라가다, 계단을 올라가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다. 이번 역은 신설동역입니다. 안내방송이네요.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성수, 잠실이나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에 대한 이야기죠. 네,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에요.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안내방송. 갈아타다. 그래서 환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4번. 이태원에 가려면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됩니까? 저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네,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예, 이거 차를 세우다 아까 어디에서 내리다 뭐 차에서 내리다 버스에서 내리다 걸려서 걸리다 걷다도 아니네요. 얘는 걸리다라는 표현. 뭐가 걸리다? 신호가 걸리다. 신호가 걸려서 못 갔어. 이런 표현 써요. 네. 285번. 지금 김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요. 김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 전화를 걸겠습니다. 전화를 하다 같은 표현 전화를 걸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듣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바꾸다. 누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씁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걸겠습니다. 전화를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까지 얼마나 걸리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 이런 표현 쓰죠. 일주일 정도면 도착합니다. 일주일 정도 도착하는 거 보니까 비행기. 그죠? 비행기로 보내는 것 같아요. 배로 보내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현철 씨는 언제 뭐뭐 할 거예요? 저는 벌써 했어요. 딸이 둘이나 있는데요. 딸이 둘이나 있어요. 그럼 결혼하다. 네. 언제 결혼할 거예요? 했더니 벌써 했다. 결혼했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딸이 둘이나 있어요. 취직하다, 일을 얻다, 이사하다, 집을 옮기다. 그래서 출근하다, 아침에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회사에 나가다, 이게 출근하다. 이 근처에 깨끗한 집 있어요? 집을 좀 뭐 하고 있는데요? 네, 지하철역 근처에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을 구하다, 집을 얻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찾다, 구하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디에 살다. 어디에 살다. 무엇을 짓다. 집을 짓다. 집을 만들다. 집을 팔다. 집을 팔다 하면 이제 팔다 반대죠. 이 사람은 파는 거고 나는 사는 거죠.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거네요. 거기 이영수 선생님 댁이지요? 선생님 계십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갑자기 일본어가 생각났어요. 초토모테 구다사이. 초토모테 구다사이. 조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메일 어 미닛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뭐가 있죠?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바꿔줄 때 이 선생님 있어 계십니까 하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영수 선생님을 바꿔주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 티셔츠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네, 우리가 가격을 낮추고 싶을 때 깎아주세요.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깎을 수 있는데 정찰제 이렇게 가격이 딱 붙어 있는 곳에는 안 깎아줘요.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 가격이 붙어 있어도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좀 재미도 있고 하죠. 하지만 마트 이런 데 가서 깎아주세요 하면 안 깎아주죠. 네. 291번. 일을 다 끝낸 후에는 반드시 불을 어떻게 하고 나가세요? 불을 끄고 나가세요. 반대 불을 켜다. 켜다, 끄다. 그죠? 닫다, 열다. 쉬다, 일하다. 뭐 이렇게 하겠죠. 퇴근 안 하세요? 네, 오늘 일을 다 못 끝내다. 일을 끝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게 일이 끝나다. 네, 일을 끝내다. 이건 사동이겠죠. 그죠? 끝나게 하다. 그죠? 이거는 그냥 자동사. 일이 끝났어. 수업이 다 끝났어. 수업이 끝나다. 네, 이렇게. 그래서 끝나다와 끝내다의 차이를 좀 아셔야 합니다. 이건 사동이에요. 네, 사동. 이거는 자동이라는 표현. 사동사. 우리가 피동사, 사동사 이런 표현. 그래서 일을 다 못 끝내다. 그래서
더 일해야 돼요. 민수 씨는 한 달에 가스비가 얼마나 어떤 표현? 나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스비가 얼마나 나와요? 저는 보통 10,000원쯤 내요. 가스비를 10,000원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다라는 말을 쓰면 다 아니까 여기다가 다른 말을 쓴 거예요. 집에서 거의 요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게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먹어요. 뭐 요리를 얼마나 하는 거. 그죠? 얼마나 내요? 내요라는 표현도 써요. 가스비가 얼마나 나와요? 아니면 가스비를 얼마나 내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아까 얼마나 나와요? 이런 표현 썼잖아요. 아니면 가스비를 얼마나 내요? 이렇게도 써요. 이게 내려요는 이제 좀 이렇게 잘 틀리라고 이렇게 문제 낸 거고요. 이렇게 같이 써요. 그래서 가스비가 나오다, 가스비를 내다 이렇게 다르게 씁니다. 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네, 냉장고가 고장이 뒤에 고장이 나다. 네,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네. 냉장고 안에 있는 물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수리센터에 전화를 해야겠네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우리가 수리센터를 AS 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전화해서 그 기사님이 방문을 하세요. 냉장고는 굉장히 무거운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 AS 센터에 서비스 센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 직접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사분들, AS 기사, 수리 기사, AS 기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분들이 고쳐주지만 이렇게 무거운 거는 출장비를 받죠. 그러면 출장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 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제품을 사고 1년 정도는 무상,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서비스 기간에는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는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고장이 가다는 고장이 간 것 같아요. 이건 가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건 하다, 이거는 되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같이 쓰이는 말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감기에 걸리다, 그죠? 감기에 걸리다 이런 표현, 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는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음식을 남기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두는 것을 남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말고 다 드십시오. 음식을 이건 사다, 먹다, 끝내다. 음식을 끝내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 먹다라는 걸 끝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먹지 못하고 이게 남게 하다, 이게 남기다입니다. 이것도 안내방송이네요. 296번. 이번 역은 종로 3가역입니다. 여기는 서울이겠네요. 이번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발이 빠질 염려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다는 거는 열차가 이렇게 하고 열차에서 내릴 때 그 부분이 넓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그 땅하고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이. 그래서 내릴 때 이제 발이 빠지다. 그러면 거기 중간에 끼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안내 방송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지하철을 타다, 그죠? 타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다 이런 표현 씁니다. 반대. 그래서 지하철을 타다, 지하철에서 내리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302번까지만 할게요. 297번. 팩스를 보내려면 여기에 먼저 종이를 어떻게? 종이를 종이를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를 팩스기에 이렇게 넣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받는 곳의 국가번호와 지역번호 그리고 팩스번호를 띡띡띡띡 누르시면 됩니다. 종이를 찢다라는 거는 이렇게 칙 찢는 거죠.
종이를 눕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종이를 지우다, 뭐 글자를 지우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예. 그렇군요. 늦으셨군요. 내 회사 통근 버스를 어떻게 해요? 예, 놓쳤어요. 네. 회사 통근 버스가 떠났어요. 예,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통근 버스를 버렸어요? 통근 버스를 잃어버렸어요? 네. 버스가 앞에 가는데 걔가 가버린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놓치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는 국가번호 81번을 띡띡띡 어떻게 누르다. 이 기본형은 누르다예요. 누르다. 밀다. 밀다. 밀어주세요. 밀다. 밀다. 미는 문. 밀다. 문을 밀다. 문을 당기다. 이런 표현 쓰고요. 넣다. 이거 눌러야의 기본형은 누르다입니다. 그래서 르불규칙. 그렇죠? 그래서 눌러요. 그래서 르불규칙이 있는 게 누르다는 배를 누르다. 이런 때 쓰죠. 그래서 누르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눌러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다. 그렇죠?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불러요. 또 뭐가 있나요? 기르다. 고양이를 기르다. 고양이를 길러요. 네, 이런 표현 씁니다. 머리를 기르다. 머리를 길러요. 네, 이렇게도 쓰죠. 이게 르불규칙이라서 그렇습니다. 리앙 씨는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잠깐 고향에 어떻게 다녀오다. 다녀오다. 왔다 갔다. 다녀오다 라는 표현 씁니다. 고향에 다녀오려고 해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고향에 다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다, 학교에 다니다 이런 표현 쓰죠. 돌아오다. 어디에 집에 갔다가 돌아오다. 돌아오다. 예. 하여튼 예, 여기에서는 다녀오다가 맞습니다. 친구가 일하다가 손을 다치다. 손을 다쳐서 아서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철수 씨도 일할 때 조심하세요. 아까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손을 잡다? 손을 잡다는 악수하다죠. 손을 들다, 우리가,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손을 들다, 손을 내리다, 반대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진 않죠. 손을 다치다 라는 표현 쓰겠죠. 영수 씨 지금 바빠요? 아니요, 바쁘지 않아요. 그럼 저를 좀 help me. 저를 도와주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예, 그래서 문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문을 닫다. 고쳐주세요. 뭐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빌려주세요. 제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그러면 빌리다. 바로 저한테 뭘 빌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네, 오늘은 302번까지. 우리 몇 번까지 있는지 기억하세요? 900번까지 있었죠. 네, 이 문제를 언제까지 풀어야 될지. 네, 일단 시작은 했으니 언젠가 끝이 있겠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